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이번 대책 여러 번 나왔던 대책 중에서도 이번 대책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쵸? 그래서 뭐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그 창에 들어가 보면 이미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려 있고, 내가 지금 매매 진행 중인데 그러면 취득세 언제 내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별로 질문 정말 많이 쏟아내셨는데, 역시나 이번 보도자료에도 여느 때보다 더 심했죠. Q&A도 없고 세부사항도 없고, 심지어는 세법 시행령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은 뭐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시장은 아수라장이고, 당사자들은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느라고 결론도 없는 걸 알아보느라고 손에 일도 아마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임대차 3법도 조속하게 하겠다. 뭐 세법 시행령도 이제 확정을 하겠다. 뭐 지금 기사에는 이제 어제 기사였나요? 기사에는 이미 계약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뭐 피해가 없도록 취득세 뭐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거의 폭탄 수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를 많이 읽어주고, 우리도 동화를 많이 읽고 자랐겠죠,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동화 속에는 정말로 잔혹 동화도 엄청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헨젤과 그레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따지고 보면 엄청난 잔혹 동화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늘 선과 악이 존재를 하고, 우리는 선의 편에 서서 거기에 선에 해당하는 미녀는 아주 아름답고, 악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아기는 굉장히 추하고 무섭고 괴기스럽고, 또는 남성 우월주의가 깔려있는 그런 것들에서 남성이 권력을 휘두르고 여성은 그 권력의 그늘에서 안주하는 그런 것이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인식되어진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동화 속에 무수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엉뚱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지방에 집을 파냐, 뭐 서초에 있는 집을 파냐,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지방을 포함해서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선악의 구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있기 없기, 아니면 부동산이 있으면 적, 부동산이 없으면 선량한 서민, 그래서 무주택인 사람이 집을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건 너무나 좋은 정책이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얼음으로 만드는 게 정말로 제대로 된 올바른 정책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이라는 건 사실 새로 지어서 따끈따끈한 새 집을 만드는 것만 공급은 아니죠. 그래서 법인을 규제하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내년 5월 말 정도까지 계속 물건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공급책의 일환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집을 던지는 거, 임대사업자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걸 던지는 것도 공급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정책이 취득 증가, 보유 증가, 양도 증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물건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취득은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한 채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빼놓고 8% 증가, 12% 증가, 이렇게 되는데, 이 무서운 증가 취득세율에서 집을 그냥 덥석덥석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증여세율을 조정해서 또 맞추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렇게 무서운 양도세율에서 잠시만요, 손님 오셨네. 죄송합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공식 같은 거, 공식이라고 할 수 없죠. 삶이 또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으니.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직장을 잡을 수 있었고, 직장을 잡아서 돈을 모으면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결혼을 하면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럴 수 있는 삶의 그 부드러운 그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무너진 지 참 뭐 한참 됐죠, 무너진 지가. 그런데 지금의 정책이 새로 나오는 것들을 비롯해서 새로 앞으로 뭐 기존에 보도된 것들 포함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무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악 이분법적인 구도로 시장을 한번 떠보는 거, 늘 정책이 나올 때는 시장을 한번 떠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기사로 막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미 다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를 시장을 한번 간을 본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또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바로 잡거나 이럴 때 하다못해 아이들 교육할 때도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주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제 채찍만 너무 강하니까 취득 뭐 아니면 보유, 양도 여기에 너무 중과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실은 돌아야 경제도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많은 채찍을 가하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을 걷어서 우리 지금 전 국민이 긴급 재난지원금 받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건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도 돼요. 이게 논리도 맞지도 않는 과세일 뿐더러 논리에 맞지 않는 복지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와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취득 중과나 이런 여러 세를 중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1주택자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시장은 또 수월할까요? 그거는 모두 이런 것들이 심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으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뭐 아니면 지금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에 같이 편승돼서 주택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움직임은 꺾일 거예요. 그리고 최근 지나간 제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상가에 관심을 가지고 상가를 문의하시는 분이 3팀 있었어요. 그러면 주택은 이제 너무 그 취득이나 아니면 양도가 힘들어지니까 상가나 오피스텔로 또 움직이거나 많은 부동자금이 어디론가 움직이기는 움직일 것 같단 말이죠. 뭐 그럴 때마다 계속 뭐 꿈틀거리는 것마다 밟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경제가 정말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양도세 그렇게 중과하느니 차라리 나 그냥 증여를 할까라고 했더니,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또 취득세 중과만큼 8% 12% 정도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또 기사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이제 그냥 현장에 지금 실제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거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불필요한 그 문의가 너무 많아진 거죠. 실제 그 어떤 일의 성사하고 상관이 없는, 이거 이렇게 된다는데 이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확정 발표가 없으니까. 매일 보도자료를 뒤져요, 저도. 혹시 오늘 보도자료가 뭐가 떴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이런 혼란을 주는 정부가 조금 야속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일산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에 지금 물건이 그렇다고 뭐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는 또 취득도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람들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졸이고 있고, 이러다가 몇 천만 원 뜯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이거는 페널티 3,000을 만약에 내지 않고 내가 이거 말소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다주택자가 돼서 이제 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임대사항을 제대로 지켜서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지키다가 마지막 자동 말소되는 그 시점이 딱 되면, 그러면 내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그냥 그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막 하시고,
취득이 언제고 내가 또 이거를 팔아야 되는 게 언제고 이런 세무적인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제발 시장 분위기 떠보는 거 하지 마시고 좀 보도자료 내실 때는 확실하게 그 혼선을 덜 수 있게 공무원들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좀 그런 자료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여기 일산에는 최근에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들은 뭐 이미 파셨을 거고 또 다음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분들 물건 보류하거나 뭐 이렇게 거두시거나 아니면 개중에 진행되는 물건들이 있거나 또 호가로 나온 물건들이 있기는 한데 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그게 일산이든 그게 서울이든 뭐 전국구든 간에 대책이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되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가격이 하락이 되면 이렇게 대책을 쏟아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매수하거나 팔거나 하는 것들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팔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팔면 다시 못 사겠는데 이제 집 사긴 정말 힘들겠어. 이래서 못 내놔요. 일산에 일산 얘기를 하려다가 자꾸 옆으로 세요. 제가 흥분을 해갖고. 근데 이제 일산에 늘 존재하는 3대 리스크, 대북 리스크, 일자리, 교통 이런 것들이 내년이나 GTX-A가 개통되는 시점이 되면 지금의 가격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고요. 뭐 지금 또 그린벨트 이야기가 처음에는 절대 안 돼에서 지금은 많이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산의 빈 땅에 또 어디 공급을 잔뜩 또 여기에 또 그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일산에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 그렇게 그 근접한 곳에다가 또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서가 없죠. 죄송합니다. 조금 자꾸 흥분을 해요. 요즘에 너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근데 이제 지금 파시는 분도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사시는 분도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지나간 거 내가 팔았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이렇게 결정되어진 거 그래서 내가 번복할 수 없는 것들은 그때로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좀 화병이 좀 덜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도자료가 수시로 계속 나오는 이 시점에서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그 정책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그 추후 자료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